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캐나다 약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이후 면허를 취득하기까지의 제 경험을 알려드리면서 실무 실습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습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시험에 합격한 이후의 모든 과정은 각 주의 약사회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토론토에 정착하기로 했기 때문에 온타리오주 약사회의 법규에 따라서 준비를 했고요. 당시의 실무 실습은 스튜던십 12주, 인턴십 12주, 총 이렇게 24주 과정으로 되어 있었고 매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십을 종료하기 전까지 약사법규 시험을 합격해야 했고요. 제가 굳이 과거형을 써가면서 실무 실습 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온타리오주 약사회에서 실습 제도를 크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라는 평가 제도를 신설했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약국과의 연계 기간을 종전의 24주에서 오리엔테이션 1주, 평가 2주 이렇게 총 3주짜리 스케줄로 대폭 축소한 것이 그 골자인데요. 과거에는 총 24주 내내 프리셉터라고 불리는 약사가 실습생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프리셉터 대신에 이름도 바꿔서 어세서라고 지정된 약사에 의해서 3주간 집중적으로 실습생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간을 줄여버리면 실습은 대체 어떻게 하느냐 싶을 텐데요. 지금은 제가 인볼브된 과정이 아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페이스로 변경될 당시에 토론토에서 면허 등록 과정을 겪은 친구들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해서 그분들이 직접 약사회에 연락을 해봤더니 뭐 어시스턴트를 하든지 발런티어를 하든지 본인이 알아서 경험을 쌓은 후에 본인이 이제 이 정도는 평가를 받을 정도가 됐겠구나 싶으면 페이스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를 한 번에 통과하면 좋고 아니면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평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예전 제도로 24주간 실습한 것이 저한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이 있었을 테니 말이죠. 한국에서 캐나다 약국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넘어왔기 때문에 CPS 같은 브리징 프로그램을 면제받아서 시간이나 비용 면에 있어서는 많이 세이브를 했지만 그래도 일정 시간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에 따라서 캐나다 약국을 경험하는 기회는 필요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기간의 실습은 저한테 있어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전반적인 것들을 탐색하면서 제가 어떻게 일해야 될지 감을 잡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약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인력 활용에 있어서 다소간의 어려움을 주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파머시 스튜던트나 인턴 모두 주 35시간을 총 24주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급여는 받지 않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인 스케줄만 잘 관리한다면 어시스턴트나 테크니션보다 업무 권한도 훨씬 넓으면서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반면 페이스가 운영되는 현재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실습생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되지 않는 기간 동안 어시스턴트 포지션으로 발런티어를 하다가 본인이 만족된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기 때문에 인력 활용에 대해서 계산이 잘 서지 않을 뿐더러 리스크와 책임 있는 업무를 분배해서 수행하는 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실습생의 입장에서 볼 때도 디테일한 것들을 배우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겪었던 실습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스튜던십 12주 그리고 인턴십 12주 각각 약사회에서 커리큘럼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매주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주제를 약사회에서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약국 일을 하면서 일종의 미션을 프리세터랑 함께 해결을 하는 식이죠. 물론 약사회 쪽에 제출해야 되는 숙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당시에 작업을 했던 스킬쇼라는 트레이닝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로그인을 해서 그때 뭘 배웠는지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크게 소주제가 어떤 거였는지만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목록을 좀 살펴보면요. PC, 페이션트 케어네요. 환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PCT,
Professional Collaboration and Teamwork. 그래서 약국 안팎의 전문 인력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역량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LP, 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라고 해서 법규나 윤리,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TPI, Drug Therapeutic and Practice Information, 의학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CE 해서 Communication and Education, 환자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그리고 DD, Drug Distribution, 요거는 조제와 투약 업무 실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MKS라고 해서 Management Knowledge and Skills 해서 재고랑 시스템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네요. 자, 이런 카테고리로 나눈 커리큘럼이 스튜던십에서 입문 과정처럼 다뤄지면 인턴십에서는 각각을 좀 더 심화를 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약국 등 여러 조직에서 배우고 체득했던 여러 노하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인턴 과정에서 되게 빛을 발한 순간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한국과는 다르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서 호기심을 갖고 달려든 적도 좀 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무사히 실습을 다 마치고 약사회의 결과 보고까지 다 마무리했고 비로소 정식으로 면허 등록이 가능한 신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취업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치열한 구직 과정을 또 거쳐야겠지요. 자, 오늘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약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실무 실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